한국인들은 무례해요. 라며 한국행 비행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던 태국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단 몇 분 만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을 따라잡기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항공의 승무원 리나입니다. 방콕에서 태어나 20대 초반부터 항공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주로 동남아 노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승객들에 대한 제 생각은 솔직히 그리 좋지 않았어요. 리나, 이번 주 스케줄은 어때?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영국인 동료 제인이 물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노선은 없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제인과 프랑스인 동료 소피가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그 얘기야? 한국인들이 그렇게 힘들어? 당연하죠. 너무 감정적이고 무례해요. 난 그 노선 절대 안 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때는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자리 배정에 항의하다가 다른 승객들까지 불편하게 만든 일도 있었고요. 그런 몇 가지 경험이 제 머릿속에서 한국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국가의 승객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었지만 왜인지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만 유독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바로는 한국은 아주 발전된 나라라던데.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이야 발전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매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갑작스러운 알림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 근무 배정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어요. 화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정 변경 요청을 하려 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제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난 태국인 동료 수안에게 하소연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는 그 나라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리나뿐이야. 나는 인천 노선 좋아하는데. 수안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곧 너도 알게 될 거야. 최악의 근무가 될 테니까. 라고 단정 지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빨리 이 근무가 끝나고 방콕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몇몇 한국인 승객들이 서둘러 일어나 통로를 막았고 전 속으로 역시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앞쪽부터 차례대로 하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승객들이 순순히 자리에 앉았어요. 심지어 일어섰던 사람들도 별다른 불평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다른 노선과는 확실히 달랐죠. 입국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상직 직원들이 모두 밝은 미소로 반갑게 인사하며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는 친절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생각보다 질서정연한 모습에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줄을 정확히 서고 있었어요. 줄 하나 어지럽게 서 있는 곳이 없었죠.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 질서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이 입국장에 들어오자 직원들이 재빨리 다가가 별도의 통로를 안내했습니다. 그저 업무적인 응대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노인의 가족들은 감사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당연한 일입니다라며 겸손하게 응대했죠. 다른 쪽에선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즉시 2명의 직원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하며 직접 원하는 곳까지 안내해주는 모습이었죠. 제 고정관념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들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동료 승무원 파니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리나, 괜찮아? 얼굴이 좀 이상한데. 응. 그냥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제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파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 입국장 한쪽에서는 비행 중 같은 비행기에 있었던 승객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서양인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2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지쳐 보였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직원이 다가가 무언가를 물어보더니 곧 의자를 가져와 아이들을 앉게 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까지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친절하네요. 감사합니다. 서양인 아버지가 영어로 말했어요.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아이들이 지쳐 보여서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입국 심사대로 이동하는 동안 곳곳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인 발권기 앞에서는 한 노인이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젊은이가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죠. 할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웃는 얼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청소 중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평 없이 다른 화장실로 향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고개 숙여 사과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목격할 때마다 제 마음속 고정관념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한 임산부가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임산부를 발견하자마자 먼저 가세요. 라며 자리를 양보했어요. 임산부가 사양하자 주변 사람들까지 괜찮으니 먼저 가세요. 라며 권했습니다. 결국 임산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나갔고 그 모습을 본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광경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질서 없고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심 깊고 질서 정연할 수 있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침착하게 자신의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트를 꺼내 사용하는 모습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심지어 카트를 미리 챙겨놓고 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죠. 수화물을 찾아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다가갔죠. 무슨 일이에요? 옆에 있던 파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쓰러진 것 같아. 파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한 중년 외국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마비 증상처럼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상황을 파악한 지 30초도 안 되어 공항 직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뭔가를 신속하게 보고했죠. 의료진 지원 요청합니다. 입국장 3구역에 심정지 의심 환자 발생.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놀랍게도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를 갖춘 직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명은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꺼내고 다른 한 명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신데 언어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외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항 직원 중 한 명이 무전기로 연락했고 믿기 힘들게도 30초 후에 통역 요원이 도착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언어도 가능한 직원이었죠. 쓰러진 남성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존 질환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장 리듬을 확인했죠. 주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나 의료진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근처 의자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5분 후 구급차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건 일반 구급차가 아니라 중환자 전용 구급차였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준비를 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어느새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나, 괜찮아? 파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에서는 이게 내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죠. 리나, 정말 괜찮아? 파니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급하게 손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파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나 이런 나라일 줄 몰랐어.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 파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리나, 난 내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놀라워. 그 환자를 위해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내가 본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따뜻했어. 파니는 제 팔을 잡고 근처 벤치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고 저는 여전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몰랐어. 한참 후에야 말을 이었죠. 몇 번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해버렸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공항 대합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습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방콕으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출국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다 넘어졌어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아이에게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다가가 일으켜 세워주었죠. 아이의 부모가 도착하기도 전에 여러 사람이 아이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사람들이 친절하지만 여기는 뭔가 달라. 제가 말했어요. 마치 개인의 친절함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배려 같은 게 느껴져. 파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느꼈어. 한국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문화 속에 깊이 배어있는 것 같아. 나 정말 부끄러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니.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 짧은 경험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방콕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인천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봐야겠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 연락했어요.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인천 노선을 신청하신다고요? 미나 씨, 전에는 그 노선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인천 노선을 정기적으로 배정받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요청을 받아들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씩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리나, 너 정말 한국어 공부하는 거야? 수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인천 노선에 자주 가려고. 정말 좋은 나라더라. 제 대답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너 전에 한국 사람들 무례하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인천은 꼭 가봐야 해. 거긴 다르더라. 내가 본 어느 곳보다도 질서정연하고 따뜻했어. 그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었는지, 실제로 본 한국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점점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다음번에 인천 갈 때 나도 같이 배정 신청해도 될까? 어느새 동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갔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예절, 역사까지 알면 알수록 더욱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깃든 사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다시 인천 노선 근무 날짜가 잡혔어요. 출발 전날, 너무 설레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번엔 서울 시내도 구경해봐야지. 저는 기대에 부풀어 여행 가이드북을 챙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죠. 옆자리에 앉은 동료 수아도 제 추천으로 이번 노선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리나, 정말 그렇게 좋아? 수아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응,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퍼져 있었죠.
이제는 이 도시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에 저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착륙 준비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게이트에 도착하자 저는 준비해온 한국어로 승객들에게 인사했어요. 내리실 때 짐 놓고 내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한국인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이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깨끗한 공항 시설, 질서 정연한 사람들의 움직임,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네. 수아니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나도 이 나라가 좋아졌어. 수아는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리나,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한국에 반했나 봐? 그런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이 없어지니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이번에는 시간을 내서 서울 시내도 구경하기로 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노약자석에 아무도 앉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 전철이 오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모두가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 명동에 도착해서 거리를 걷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옆을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녁이 되자 서울의 밤거리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와 수아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 식당에 들어가 한국 음식을 주문했는데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아챈 종업원이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메뉴로 볼게요. 제가 짧은 한국어로 말했어요. 종업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세요? 대단하세요. 그 칭찬에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음식이 나오자 종업원은 친절하게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서비스로 작은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리나, 내 말이 맞았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네. 수아니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귀국 비행편을 준비했어요. 출국장에서 저는 문득 몇 달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영어로 도움을 주려는 찰나 한 한국인 직원이 먼저 다가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의구나.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감동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한국인 승객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예의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한국에서 배웠구나.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 중 저는 제 경험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네요. 이제 저는 다른 문화나 국가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준 곳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방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음 인천 노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배려와 예의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로 말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방식과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꿔놓은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진정한 예의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그것을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태국 승무원 리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리나처럼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오해하던 많은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한 후에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와 배려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질서가 모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를 더 빛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감동시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